그리고 이거 보세요. 예, 일단 대통령실에서 바로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이런 방송이 나오자마자 한준호 의원이 SNS에 바로 글을 썼습니다. 자, 한준호, 이제는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합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사들에게 집요하게 물어뜯기고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데 방송에서 저작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꺼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갈라놓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장인수 기자께 묻겠습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면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십시오. 공론장에서 한 말입니다. 그 말에는 증거와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증거도 없이 대통령님과 정부를 향해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는 건 비판이 아닙니다. 노골적인 정치 선동입니다. 방송에서 한 말이라면 그 말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됩니다. 이거는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수준의 이거 뭐 책임을 지는 차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정권을 흔들어 놓고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 만약에 민주당의 의석이 적은 상황이었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발의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 요건을 갖춘 문제를 지금 싸질러 놓은 거야, 얘네들이. 이거는 뭐 대통령을 비난하고 대통령을 흔들고 대통령을 뭐 공격하고 이런 차원과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오늘 홍익표 정무수석도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 발표를 했고요. 우리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는 이상호 기자도 취재한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일단 이상호 기자 취재 내용 영상으로 잠시 만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인수 기자가 제 MBC 후배입니다만 파이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취재해서 팩트라고 해서 보도할 때는 충분한 크로스 체킹이 있어야 됩니다. 고위 관계자라고 얘기했는데요. 고위 관계자가 검찰 진압 여러 명에게 대통령의 공소 취소하라는 압력을 가했다. 그리고 검찰은 요새 이재명 대통령의 거래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취지. 그리고 팩트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장인수 씨의 데스크였다라고 한다면 너 취재 수고했어. 그런데 이거는 이 자체로 까면은 이재명 정부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대단히 큰 한계를 주는 내용이니 마땅히 이게 사실이라면 그 당사자를 까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 가지고 대통령의 말이라고 참칭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소취소 압력을 가했다면 그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제가 아는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용납할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인수 기자가 일단 이상호 기자의 취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는 취재 내용이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됐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 됐건 간에 저런 짓을 할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님이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당에서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예컨대 뭐 재판중지법 같은 걸 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그랬잖아요. 정청래가 명팔이 하려고. 근데 재판중지법 못하게 한 게 이재명 대통령님 아닙니까? 본인의 뭐 공소 취소를 위해서 저런 압력을 넣을 뿐도 아니고, 또 대통령 최측근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본인들이 알아서 뭐 저런 일을 벌릴 만한 그런 인물도 없습니다.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청와대에서.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렇게 해요? 아니면 봉욱 민정수석이 그렇게? 그 얘기인가 보네. 또 봉욱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봉욱 민정수석이 어쨌건 뭐 검사들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봉욱 민정수석이니까 도부님 열분을 나서 저 인간들 어찌해야 할지요. 자, 얘네들 보세요. 이게 제가 이제 유튜브 카르텔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평소에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이게 이명수 그 방송에서 장인수랑 이명수가 나눈 대화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번 사건의 우두머리가 누군지, 내란 수괴가 누군지, 이건 유튜브 내란이에요. 유튜브 내란 수괴가 누군지가 뭐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요 쇼츠 영상 함께 보고 가시죠. 뉴스공장이 뭐 김어준 주소가 얘기하는 것 중에 뭐 틀린 말 있고 그 있죠. 다 뭐야 아니야. 아니 보는 시청자분들이 다 걸러. 예? 김어준 주식을 이길 자신 있으면 해. 계속 해봐. 근데 이기지도 못해. 예? 이기지도 못한다니까. 아침에 보니까 막 25만, 30만 가까이 막 보더라고. 그게 지금 몇 달째 까고 있는데도. 가끔 이제 그러니까 또 음모론을 편다. 그렇게 비판을 받잖아. 예를 들면 김어준은 이제 문조토를 해. 문재인 패거리 일당의 부활을 꿈꾼다. 김어준이 그렇게 비판하잖아요. 네. 그건 음모가 아니에요. 그거에 근거가 뭐예요? 그럼 김어준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을 공격하거나 친명 계열을 공격해서 문파의 부활을 꿈꾼다라고 비판들을 하시던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도 음모론이죠. 조금 더 그러니까 뭐 김어준이 좋다 이게 아니라 조금 더 각자 좀 여유를 갖고 상대방을 좀 보자. 뉴스공장이 뭐 김어준 주소가 얘기하는 것 중에 뭐 틀린 말 그냥 뭐 김어준 대변인들인 거죠. 김어준 대변인을 넘어서서 제가 볼 때는 뭐 김어준 신도 수준의 이런 이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김어준이 친문이라는 게 그게 무슨 음모론입니까? 조국하고 합당해가지고 친문들이 당권을 장악하려고 한다. 정청래를 당대표 연임시키려고 한다. 이거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걸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는 음모론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음모론에 음모론을 하고 앉아있는 거죠. 저 넋 빠진 것들이. 그러니까 평소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김어준에 충성하기 위해서 장인수가 과잉 어떤 충성을 한 거 아닌가. 지금 검찰개혁 문제 가지고 김어준이 이제 시동을 걸었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게 사실 중수처법 검찰개혁안이 정부안이다. 검찰개혁 정부안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정부안이 아니에요. 국회안인 거지, 국회안. 정청래가 저지른 일을 또 김민석 총리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공격하려고 개거품을 물고 있는 그런 상황에 김어준의 어떤 논리에 검찰개혁 논리에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인수가 저는 자작극을 벌린 거라고 봅니다. 이거 봐라. 지금 왜 정부안이 이렇게 나왔는가. 정부안이 이렇게 나온 것이 검찰을 살려주기 위해서 검찰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살기 위해서 검찰과 거래를 해서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주려고 한다. 이런 논리를 퍼뜨려가지고 이재명 정부에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보 유권자들이. 이재명도 별 수 없네. 이재명도 자기 살려고 검찰하고 야합을 하네. 검찰하고 타협을 하네. 그런데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이게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이 검찰개혁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거듭해서 얘기를 해오신 얘기잖아요. 갑자기 검찰 애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보안 수사권 얘기를 꺼낸 거야? 아니잖아요. 그 이전부터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얘기예요. 지들이 대통령님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지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것이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정청래 민주당의 검찰개혁이 대통령의 뜻과 무엇이 옳으냐를 떠나서 대통령의 뜻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걸 우리 당원들, 유권자들 대부분이 알고 있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마치 지금 이걸 보안수사권 문제나 이번에 정부안이 나온 것이 이 배경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공소 취소를 위해서 검찰하고 딜을 했다. 이런 프레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즉 김어준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장인수가 기자 간판 걸고 사기질 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명백한 사기지. 사기가 아니면 증거를 내놓으라고. 아니 어디 문자 메시지 하나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자 메시지 하나라도. 아니 무슨 녹취록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과거에 청담 그 술자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청담 게이트 사건. 그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녹취로 증언한
녹취록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법정에서는 유탐사가 한동훈한테 졌죠. 법정에선 졌어요. 그런데 그걸 유탐사에서 가짜뉴스를 만든다고 비난을 하던 놈들이 지금 아무런 증거가 없어. 뭐 녹취록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사진 캡처한 사진이라도 있습니까? 문자를 캡처한. 아무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주장을 했다라는 고위 당직자가 누군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이름이라도 깠어요? 아무것도 깐 게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제가 김어준이 양정철하고 문재인이 셋이 만나가지고 윤석열 면회를 갔다. 그걸 제가 봤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방송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막 해도 되는 거네. 그지? 문재인하고 조국하고 만나가지고 정청래랑 셋이 만나서 합당하기로 합의를 했다. 내가 그 누군지 얘기할 수는 없다. 응? 그런 얘기를 들었다. 뭐 그래도 되는 거야?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법적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야? 지금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장인수가 딱 걸려서 그러지. 유튜버들이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거 많아요. 그게 한두 개였습니까? 정성호 장관이 곧 경질될 거다. 봉욱 민정수석이 그 뭐 검찰 개혁을 막고 있다. 지금 뭐 이런 게 한두 개였냐고 지금. 김민석 총리가 뭐 KTV에 지시를 해가지고 뭐 정청래가 편집이 됐다. 지금 저거는 뉴스 공장이 오늘 딱 걸려가지고 이제 심각한 수준으로 간 거예요. 이건 나라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복만삼님. 아니면 밤이나 낮이나 들은 쥐라도 새라도 잡아라 이 기레기 새끼야. 예, 기레기야. 예, 새끼야는 제가 붙었습니다. 그래 어디 들은 쥐 새끼라도 하나 잡아오든지. 응? 이런 가짜뉴스가 한두 개였냐고요 여러분. 제가 그 방송에서 내가 뭐 들은 얘기가 있어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제가 이게 왜 제가 이런 걸 다 가짜뉴스를 알게 되냐면은 시청자분들이 뭐 제 방송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딴 방송 보고 그런 확인도 안 된 사실들을 가지고 제 채팅창에다 옮겨놔요. 그럼 제가 알게 되는 거야. 뭐 누가 좆바다, 뭐 누가 뭐 털 묻었다, 뭐 별별 소리가 다 돌아요. 그리고 뭐 변호사대 모내하는 사람들이 방송 나와가지고 내가 뭐 법조계 취재를 했는데 뭐 검사들 분위기가 이렇다. 검사들이 지금 좋아한대요. 응? 검찰 개혁이 그 얘기 하잖아. 지금 검사들이 가만히 있대.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뉴스 공장에 나가면 계속 떠들어대요. 검사들이 지금 정부안 검찰개혁 정부안에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아무도 저항을 안 한다. 이런 얘기들 계속 떠들어대잖아. 이래갖고 계속 유권자들 선동하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이게 좀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그 김규현 변호사가 검사들이 반발을 안 한다. 이거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난 계속 지금 찌찌르는데 왜 검사들이 이번엔 이 프로세스에 반발 안 하지? 반발하면 조져버리잖아. 자, 최경영 기자도 지금 보세요. 내가 찝찝한 게 왜 기자들이 반발을 안 하지? 이거는 마치 검사들이 원하는 어떤 개혁안이 나왔기 때문에 검사들이 반발을 안 하고 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잖아, 최경영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최경영 같이 방송하는 사람이.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해줍니다. 지금 정성호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반발하면 다 그냥 이번에 한지고 그냥 다 그냥 완전 문무 연수 거의 그게 다 20몇 명이라로 전원을 밀렸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그 검사장을 반발했던 하면서 글썼던 사람들 다 보내버렸잖아요. 다 보내버렸죠. 그래 거의 날려버렸죠. 완전히 그냥 완전 다 그래. 근데 평검사 안 들어가지고 완전 그리고 또 한가로 강등시켜버린다 해버리고 그런 효과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검사들이 약간 자포자기한 게 있어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는 저 같은 이제 형사검사들인데 수사 개시와 동결 요건을 분리하는 게 맞다라는 정도 신경을 갖고 있던 검사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가 맨날 장난을 쳐왔으니까 제가 잘못했는데 이 정도
정도는 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떤 정책을 필 때 적이 어떻게 반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사법개혁도 통과시킬 때도 더더욱 평판사들이 조용히 있어요. 그렇다고 사법개혁법이 뭐 미진하고 반개혁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난 계속 지금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정성호 장관이 다 조져버리니까 개기지를 못한다는 거야 지금. 어? 개기면은 정성호 장관이 다 한직으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팩트를 확인을 안 해보고 자기들끼리 뇌피셜 쓰는 거 아닙니까? 아, 검사들이 만족해가지고 이번 검찰개혁안에 만족해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있다. 아니, 정성호가 일 잘해가지고 다 때려잡아 놓으니까 기강을 잡았다라는 거지. 조직 기강을 잡아놔가지고 검사들이 반발을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도살장 가는 돼지 마냥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그게 마치 검찰개혁 정부안이 잘못된 근거인 것처럼. 그건 자기 뇌피셜이잖아. 최경영 기자의 뇌피셜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잖아 지금. 정성호 장관이 일을 잘해서 검사들이 못 깨기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정성호 장관을 비난하는 거예요.